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제 우리 국내 시장 폐장까지 1시간 남짓한 시간이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2022년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3일 코스피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 1월 한 달간은 투자자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었죠. 당시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고요. 헝다그룹의 파산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 그리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등 1월간은 이 시작부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 단숨에 이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같은 기간 이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긴 음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설 연휴를 지나서 2월장이 시작하게 되죠. 2월장에는 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오래 지속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2월 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됐고요. 이 시각, 이 방산주들은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엎치락 뒤치락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됩니다. 2019년 7월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낮췄고요. 줄곧 0에 가까운 금리를 보였었는데 기준금리가 3년 3개월 만에 0.25% 인상이 됩니다. 오히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4월장까지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을 상승시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자국산 파묘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4월장에서는 곡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들이 큰 폭의 시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5월장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이 힘들었었죠. 그리고 가뜩이나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개발진이 만들었던 이 루나 코인이 99%라는 급락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 원숭이 두창도 확산을 하게 되면서 코인 시장을 비롯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시장의 흐름은 6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을 내어주게 됐고요. 삼성전자도 6만 원 선이 붕괴가 됩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이 2,500선이 붕괴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은 더 크게 시장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가 밀려나게 되고요. 결국 7월장에서 한은은 사상 처음으로 이 빅스텝을 시사하게 됩니다. 물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미 연준의 0.75%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8월장 공포감을 심어줬던 건 기준금리의 격차도 있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대만 땅을 밟게 되면서 미중 갈등이 더 크게 고조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감축법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정말 크게 웃게 되고요. 그 밖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환율의 폭주가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환율이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이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 PF의 자금 경색이 심화가 됐고요. 중소건설사들을 벼랑 끝까지 내모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결국
전북, 장중에 연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9월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10월장에는 카카오의 먹통 사태가 발생하죠. 허술했던 이 시스템 관리 체계가 결국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됐고요. 이렇게 시장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드디어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폭이나마 시장은 반등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증시도 함께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으로 인해서 제2의 중동붐 그리고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큰 폭의 시세를 분출하게 됩니다.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이 없었던 우리 코스피 시장에 드디어 테마가 형성이 됐고요. 이 테마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지수는 반등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12월장이 되죠. 기대했던 산타 랠리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고요. 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의 힘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12월장도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1년간의 시장 이슈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15개의 증권사에서 올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하단 평균 2,822포인트, 또 상단 평균을 3,307포인트로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증권사의 그런 전망에는 훨씬 못 미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G20개국 가운데에서는 두 번째로 큰 폭의 지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가장 큰 폭의 지수 하락이 나타났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던 한 해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3년에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이 서울경제TV와 함께 내년도 시장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스터 김혜연이었습니다.